자, TLB라는 종목이 14일 월요일 시장에 상장합니다. 미리 말씀드리지만 신규주를 첫날에 매수하는 건 매우 위험한 투기와 다를 게 없습니다. 제 기준에서 투기가 무엇이냐면 대응을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일반 종목을 매매할 때는 아니다 싶으면은 본전에 팔던가 소수점 손실을 보던가 길어봐야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이 정도에서 전부 다 끊어낼 수가 있는데 신규주는 또 어디로 튈지 모르고 호가창이 너무 빠르게 움직이다 보니까 대응이 정말 힘들고 한 방에 마이너스 5%, 10% 내려갈 동안 제대로 된 손절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만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제 기준의 투기란 손절이 자유롭지 못할 때, 저는 이거를 투기라 생각합니다. 신규주가 올라가면 대박이지만 반대로 한 방에 내렸을 때 그거 감당하기가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요즘에 신규주들 보시면 상장하는 것마다 2배 뻥튀기 돼도 일단은 장 초반에 튀어 오르는 종목들이 몇 개 있습니다. 뻥튀기가 되든 말든 지금 시장의 열기가 장난이 아니라서 확률적으로 계산을 해도 지금 튀어 오르는 종목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진짜 투기를 하고 싶으면 내가 실패를 했을 때 마이너스 10%가 깎여도 감당 가능하다 싶은 금액을 계산해서 해야 될 겁니다. 저는 당연히 뻥튀기가 된다면 안 할 것이며 그 투기 중에 2배 뻥튀기나 좀 심할 정도로 심할 수치인 한 70%, 80%, 그 이상 70% 이상에서 시작하는 것을 매수하는 것도 매우 큰 리스크를 부담하는 투기와 다를 게 없습니다. 그리고 품절주라 생각하는 순간 그건 품절주라 보시면 안 됩니다. 누구나 알고 있는 정보는 호재가 되기가 힘든 것처럼 TLB라는 종목이 유통 가능한 물량이 24%라 나와 있는데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 상당히 적은 편입니다. 이거를 보고서 품절주다, 유통 가능한 물량 적다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이거는 호재가 될 수가 없습니다. 나만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다 똑같이 생각합니다. 그리고 신규주는 제가 밥만 먹고서 신규주를 했기 때문에 여태껏 상장한 것들 전부 다 관찰을 했기 때문에 신규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유통 가능한 물량이 20%든 정말 예전에 상장한 이츠스킨인가 이것도 유통 가능한 물량이 처음에 이츠스킨이랑 또 항공사 뭐가 있었는데 아무튼 유통 가능한 물량이 10%대 한 18%인가 아무튼 10%대 물량 이 10%대가 나왔는데 결과가 좋지가 않았습니다. 어쨌든 20%든 10%든 유통 가능한 물량이 적다고 무조건 오르는 게 아니라 이걸 올려주는 주체가 확실하게 있어야지 주가가 오를 수가 있습니다. 주체가 있다면 유통 가능한 물량이 40%든 50%든 60%든 무조건 올라갑니다. 주체가 확실하게 올릴 생각이 있어야지 올라가는 것이지 개인 투자자끼리 품절주라 생각해서 너도 나도 물량을 확보한다면 당연히 올려야 될 주체가 어느 정도 물량을 가진 상태에서 올려야 되는데 확보한 물량이 없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가 전부 다 가져갔기 때문에 이걸 올려주기가 힘든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통 가능한 물량, 품절주 이런 것에 대해서는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태껏 신규주 유통 가능한 물량이 적으면은 뻥튀기만 심하게 됐지 이거에 따라서 주가가 무조건 움직이지는 않습니다. 희망 공모가가 상단에 확정이 되고 경쟁률이 꽤나 높게 나왔습니다. 개인이 1500대 1, 기관이 1300대 1, 전체 주식수가 약 491만 주. 여기서 유통 가능한 물량 수치 보면은 24%입니다. 구주주 물량도 거의 없고 공모주주들만 유통이 되는데 이걸 38,000원 기준으로 계산을 해보면 시가총액이 약 1860억 규모가 나옵니다. 여기서 시작을 하진 않겠지만 장외 가격에서는 대충 5만원 이상 형성되어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한 5만원 이하에서 시작을 하면 좋겠는데 아무래도
이 기관 투자자가 유통 가능한 물량이 적다고 뭐 요즘에 여러 가지 종목들처럼 작정하고서 뻥튀기 시킬 마음이라면 뭐 2배에서도 시작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2배 시작한다면 무조건 거르고 제 생각은 한 5만원 이하 30% 정도, 이 정도가 좀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이 정도로 시작한다면 뭐 손실 마이너스 10% 감수하고서 또 공략을 할 수야 있겠지만, 이게 아니라 좀 높게 시작을 한다면 무조건 걸을 생각입니다. 이거 말고도 지금 매매할 종목들은 시장에서 널렸습니다. 조금 장 초반에 집중한다면 뭐 손절 자리도 그렇게 어려운 종목들도 없고, 잠깐 집중하면은 그 움직임 따라서 대응했을 때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종목들이 지금 많이 보이기 때문에 억지로 매매할 필요는 없습니다. 당연히 가격 조건이 맞지 않는다면 절대 무리해서 따라 들어갈 필요가 없습니다. 괜히 다른 종목들 집중하면 수익 낼 수 있는 시장에서 이거 잘못 걸려가지고 한 방에 마이너스 10% 맞아 버린다면 또 한 주가 힘들 수 있기 때문에 너무 심하게 뻥튀기 된다 싶으면은 거르는 게 맞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혹시나 첫날 상한가에 마감한다 하더라도 배합할 필요 없습니다. 첫날 상한가 마감한다는 것은 그 다음 날에도 당연히 시선이 몰린다는 뜻이기 때문에 먹을 자리는 만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교촌 FMB, 이게 첫날에 상한가에 마감을 했는데 상한가 마감하고서 그 다음 날 보시면은 마이너스 4%에서 장중에 25%까지 상한가를 갔다는 것 자체가 시장에서 주목을 받는다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이걸 못 먹었어도 그 뒤에 먹을 자리가 나올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하고서 첫날 이후에 계획을 세울 수 있는 상황이 나오기를 기다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첫날에 뻥튀기가 된다면 당연히 매매를 안 할 것이고, 좀 싸게 시작한다, 호가 단위가 변하는 5만원을 두고서 근처에 시작을 한다, 그렇다 싶으면은 내가 실패를 했을 때 마이너스 10%는 감당할 수 있다, 이 정도를 생각하시고서 대응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제가 무조건 뭐 말리거나 매수를 하라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없지만, 신규주는 일단 첫날에 투기이기 때문에 매매를 할 거면 이 정도를 감수해야 되며, 저번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한번 매매를 좀 크게 실패하면은 마이너스 150만원, 마이너스 200만원 이렇게 날아갑니다. 크게 실패한 거 2배 정도, 그러면 300만원이 되는데 마이너스 300만원, 그러니까 10% 깎여서 마이너스 300만원이 되려면 최대 3천만원입니다. 혹시나 실패해서 돈을 날렸을 때 이 정도가 감당할 수 있는 수치이며, 이거 이상 더 깎이게 된다면, 예를 들어서 뭐 1억치 들어가서 한 방에 1,000만원 이상 깎이게 된다면 이걸 회복해 주는데 엄청난 시간이 소요될 것이고, 이거 말고도 매매할 종목들이 널린 상황에서 날리지 않아도 될 돈을 날렸다는 그 자책감 때문에 그 다음 매매가 꼬여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투기 한번 해보고 싶다 그러면 뻥튀기가 안 된 상태에서 마이너스 10%까지 감수, 이거를 생각하고 들어가면 됩니다. 만약에 뻥튀기가 된다면 그냥 무조건 거르는 겁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고, 인바이오 같은 경우에 상한가 근처에서 5%까지 내려오면서 마감했습니다. 누군가는 고점에서 물려서 한 방에 마이너스 20%가 날아갔을 겁니다. 뭐 엔젠 바이오 이것도 지독했는데 보시다시피 첫날에 마이너스 8%에서 마감했습니다. 고점에 물린 사람들은 지금까지 물려 있으면은 도대체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심하면 진짜 끝까지 빠질 것이고, 포인트 모바일 같은 대박 종목은 나오기가 정말 어려운데 정말 답답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뻥튀기가 된다면은 그냥 무조건 거르는 게 맞습니다. 자, 이런 거 말고도 예전에 상장했던 것들 보시면은 진짜 괜찮은 종목들은 더 이상 하락이 끝나지 않고서 5일선 회복해서 올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올라온 다음에 유지를 해주게 된다면 당연히 그 다음 단계로 간다는 뜻이기 때문에, 공략을 할 만한 종목들은 뭐 지금 찾아본다 하더라도 몇 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자리에서 무조건 올라가는 게 아니라
단단한지 테스트를 해야 되는 종목들이 몇 개 보이고 있습니다. 넷베스 아크나 앱코 같은 경우에도 다른 종목들과 비교를 해보더라도 차이점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다른 종목들은 뭐 5일선도 못 지켜주거나 계속 최저점을 갱신하고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떨어지지 않고서 5일선 회복해주고 다시 올라온다는 것 자체가 매수가 약간 앞선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명신산업 같은 경우에는 2배 뻥튀기 되고서 둘째 날까지 시세가 크게 나왔는데 뭐 아직까지는 장대 음봉이 더 이상 뜨지 않고 있습니다. 셋째 날에 10%가 떨어지긴 했지만 그 뒤부터 거의 떨어지지 않고서 바로 반등 나왔다가 마이너스, 그 다음에 플러스에서 마감. 어째 되었든 간에 시간이 지났을 때 올라왔던 자리에서 크게 이탈하지 않는다면 또 그 다음 시세를 노려볼 수 있는 게 신규주이기 때문에 첫날 매매보다는 그 뒤에 흐름을 살펴보고서 이런 식으로 떨어지는 거 말고서 떨어지지 않고서 이동평균선 위에서 거래가 되는 종목들을 분석해 본다면 먹을 종목들은 충분히 찾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럼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